자, 이정환 원장의 자가면역 토크. 지금은 류마티스 관절염 왜 한방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세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마지막 동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께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류마티스 한방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그냥 뭐 허리가 잠깐 아프거나 뭐 어디 손목을 다쳐서 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약약을 먹고 잘 관리가 되고 생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필요가 있다면은 하겠지만 그 약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지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한방치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신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방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으셨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뭐 일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치료비를 받거나 이제 그런 병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임상 현장에서 자가면역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를 해보면은 분명히 증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과가 좋을 시에는 완치 단계까지도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불신을 좀 가지시기보다는 하나의 치료 대안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연구를 하다 보면 자가면역 질환과 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몸 면역계가 이상이 생기면서 정상세포가 아니 이제 암세포가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자가면역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에 이제 면역계가 정상작용이 아닌 잘못된 작용들을 하게 되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활막세포가 암세포처럼 작용해서 관절을 파괴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지만 자가면역 질환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평생 고통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병이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최신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암 치료는 사실 이제 수술이라던가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들이 있지만 이런 치료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른 대체요법을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독한 약약을 계속 평생 드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다른 치료들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방치료가 어떤 자가면역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안요법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혜택을 좀 누리시고 한방치료의 좋은 점들을 많이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정환 원장의 자가면역 토크.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왜 한방치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볼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